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62페이지 6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제시된 생장 조절제의 작용을 쓰시오.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식물 생장 조절제는 필기에서도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당연히 실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그래도 나프탈렌, 초산이나 지베렐린이나 아부시스탄, 에틸렌, 에트렐, 포스폰디 이렇게 앞에 주어져 있고 그거에 대한 작용을 쓰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로 자주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답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생장 조절제 잘 모르겠는 게 있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신장을 하거나 뭔가 신장을 억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잘 모르겠어도 둘 중에 하나는 비워놓고 나오는 것보다 쓰고 나오는 것이 훨씬 좋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나프탈렌 초사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 그래서 어딘가를 나간다. 꽃이 나간다. 잎이 나간다. 뿌리가 나간다. 줄기가 나간다.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하는 앤데요. 밝은 촉진, 뿌리 나간다 라는 얘기죠. 꽂는 분화 촉진, 꽃이 생긴다 라는 얘기고, 접목에서의 활착 촉진, 그래서 뭔가 잘 붙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가지의 굴곡 유도, 가지가 어쨌든 자라나니까 굴곡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화 촉진,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프탈렌 초산 NAA는 나아가는 거, 뭔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베렐린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저번 시간 수업에서 지베렐린을 갖다가 이용하는, 포도에다가 이용하는 내용들 나왔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59번 한번 다시 봐보시면 될 거고요. 지베렐린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착과시키기도 하고요. 창립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실에 비대시키기도 하고요. 무핵가로 만드는 데도 이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발화 촉진, 화성 촉진, 그러니까 나아가는 애들, 뭔가 생기는 애들은 다 비슷한 똑같은 작용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잎의 생장 촉진, 줄기 생장 촉진. 그럼 당연히 나프탈렌 초산도 그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휴먼 타파, 당연히 종자에다가 처리를 했었을 경우에는 얘들이 더 빠르게 휴먼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휴먼 타파, 단위 결과 유도 이런 것들이 지베렐린에 나온다라고, 지베렐린의 식물 생장 조절제의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부시스산 보시면 ABA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억제죠, 억제. 잎의 노화, 낙엽 촉진, 휴먼 유도, 뭔가 아부시스산 하면은 약간 뭐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노화돼가지고 낙엽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뭔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니까 발화 억제, 그리고 화성은 촉진하는 내용. 그래서 다른 것들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요. 잎의 노화, 낙엽 촉진, 낙엽이 생기게 하는 거, 그리고 발화를 억제하는 거, 휴먼을 유도하는 거,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헷갈리니까. 그다음에 에틸렌, 에트렐은 과실의 성숙 촉진, 이거 에틸렌 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할 때 이용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보관한다는 건 뭐예요? 과실을 따갖고 얘네들이 성숙되고 있을 때 이용했다는 거니까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과실의 성숙 촉진, 그다음에 발화 촉진, 정화우세 타파. 정화우세가 뭐죠? 정화우세? 정화가 되지 않게, 측아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만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자라게. 그러면 이 에틸렌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게 되면은 정화 우세가 다시 되겠다. 위로 자라는 생장이 더 많이 일어나겠다. 근데 위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때마다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포스폰 D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 길이가 단축이 되고요. 초장이 억제된 거예요. 그리고 내한성 증대된 건데요. 지금 포스폰 D는요, 배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키도 잘 크지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렇게 배가 나오게 되면은
더 에너지 같은 것들이 배에 이게 영양분이 다 가버리게 되면 키가 더 안 크고 신장이 많이 작아지고 초장이 억제되겠죠. 대신에 지방이 자꾸 많아지면은 추울 때 잘 견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폰 D를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63번 바로 갈게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꺾꽂이에 이용되는 밝은 촉진 물질을 2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접수하는 내용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파종하는 내용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요. 꺾꽂이에 이용되는 밝은 촉진 물질은 일단 옥신 그리고 인돌부틸렌산 그다음에 나프탈렌 초산 아까 나간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프탈렌 아세트아미드 나가는 애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꺾꽂이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꺾꽂이는 그 삽목식물 삽목식물 개체를 만들어내는 삽목해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애들을 갖다가 꺾꽂이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분화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가지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꽂으면 뿌리도 날 수 있고 잎도 날 수 있고 아니면 잎을 갖다가 잎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여기에서 뿌리가 이렇게 나면서 얘들이 다시 식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끝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심는다고 해가지고 동물이 새롭게 자라나고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식물은 이렇게 전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꺾꽂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무성생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영양생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양생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를 영양생식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식기관이 아닌 부분을 갖다 그냥 이용을 하면은 그건 무성생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헤테로옥신 같은 경우에는요. 줄기 조각에다가 옥신을 갖다가 처리를 하면요. 얘가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옥신 같은 경우에 여기 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줄기도 길게 크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꺾꽂이에 이용을 한다. 꺾꽂이 할 때 이렇게 영양분을 준다. 분갈이를 하거나 그 다육이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섞은 거에다가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분갈이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인돌부틸레산, 나프탈렌, 초산, 뭐 나프탈렌, 아세트아미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 그냥 다 똑같습니다. 삽수의 모수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뿌리 발근율이 높고 뿌리 발달이 잘 되고 뭐 요런 건전한 묘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애들 밝은 촉진 물질을 갖다가 다 이렇게 써주시면 다 뿌리가 엄청나게 잘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상토도 잘 선택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상토가 막 얼어있으면 안 되겠죠. 온도도 잘 유지를 해야 되겠고 습도도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발근이 얘를 원래 똑같이 꽂아야지 원래 뿌리가 났던 부분에 꽂아야지만 뿌리가 나는 그런 애들도 있지만 얘들이 이렇게 꽂던 다 뿌리가 잘 나오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약물 처리를 많이 해주지 않아도 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제 이런 밝은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빨리 활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64번 이제 볼게요. 과수의 생리적 낙과 원인이래요. 생리적 낙과 원인을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과수가 일단 낙과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낙엽 떨어진 것처럼 엽이 떨어진 거잖아요. 낙과는 과실이 떨어진 거죠. 과실이 떨어지면 당연히 바닥에 닿게 될 거고 그러면 과실의 충격으로 인해서 과실이 상품 가치가 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과실이 바닥에 또 닿게 되면은 토양에 있었던 오염물질 같은 것들 때문에 과실이 상품성이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낙과가 자꾸 되면 당연히 생산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낙과가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낙과 원인은 일단은 수정이 잘 안 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꺾꽂이 같은 거를 했을 때 아까 물질 뭐 혹은 활착이 잘 되기 위해서 식물 생장 조절제 이런 거 지금 이용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배 발육이 중지되거나 아니면 뭐 단위 결과성이 약했거나 질소나 탄수화물이 과부족이거나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식물 생장을 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몸에 쌓지 못했을 경우에 얘네들이 생리적으로 낙과를 한다. 그러니까 저장 양분이 부족했을 경우에 낙과를 하고 그리고 저장 양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수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동화 양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과일 가격이 낙과가 많이 되면은 과일 가격이 막 엄청 오르게 되겠죠? 과일 가격이 막 오르게 되면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농가에서는 낙과돼서 그것도 손해지만 소비자도 낙과가 되면은 그게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피해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낙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들이 이런 것들을 갖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너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생리적 낙과 원인으로 그냥 시비를 많이 해서 뭐 질소를 너무 과다 시비해서 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이 잎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잎을 다 잘라버리면 광합성이 안 되죠. 그럼 무기양분을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많은 그 순집기, 뭐 순을 갖다가 잘라버려가지고 엽수가 부족했다. 뭐 이런 것들도 기억이 안 나면 그런 것들라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64번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5번 같은 경우에는